안녕하세요, 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금까지 올려놓은 영상들이 대부분 기초에 대해서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초가 잘 돼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설명하는 것들도 상실이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중상급자 아니면 초급자도 이런 이론을 알고 있으면 좋고, 이 오버헤드 스매싱이 어떻게 하면 가장 파워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버헤드를 친다. 그러면 이런 자세가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죠? 자, 꽁쌤 교수법에서는 리듬을 이렇게 가르쳐요. 준비. 하나, 똑딱, 왼팔, 둘, 준비. 이런 식으로. 준비. 하나, 똑딱 하고 여기서 1초를 멈추는 거죠. 그 다음에 똑딱, 그 다음에 왼팔하고 왼팔 돌고 치고 준비. 그래서 준비. 하나, 똑딱, 왼팔, 둘, 준비. 이런 식으로 리듬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스윙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제자리 스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프 스윙 하게 되잖아요. 이런 점프 스윙. 사람마다 이제 약간씩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제자리 스윙 한 다음에 바로 점프 스윙을 익혀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텝을 밟아서 연습을 하는데, 오늘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실은 배드민턴 파워가 스매싱을 때린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론이 들어가 있죠. 배드민턴 중에 가장 과학적인 원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스윙이 점프 스윙이겠죠. 오버헤드 스윙. 그리고 가장 파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의 신체의 어떤 메커니즘을 다 이용해서 가장 근 파워를 이용해서 순간적인 스피드를, 헤드 스피드를 이끌어내서 스매싱의 파워를 최대화시키는 거. 이것이 배드민턴의 과학적인 원리가 가장 숨어 있는 게 사실은 오버헤드 점프 스윙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컨텐츠 영상 보시면 많잖아요, 여러분과. 예. 기본적으로 점프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왼팔을 어떻게 하고 다 있는데, 우선은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고, 제가 오늘 가르치고자 하는 부분은 두 부분이에요. 두 부분. 그 뭐냐면 배드민턴에서 손목의 코킹이 얼마나 파워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가, 또는 헤드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우리 엄지, 검지 또는 이 세 손가락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헤드 스피드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중점을 두고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몸의 분절을 다 이렇게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어깨, 상체 회전, 그 다음에 왼팔, 이런 모든 동작을 이렇게, 그죠? 내가 스매싱을 세게 때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메커니즘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스윙 메커니즘이 일어날 때 결국은 임팩트 순간에 스냅 스트로크를 못하면 파워 안 나죠. 열심히 동작을 다 했는데 라켓을 꽉 잡고 어깨를 밀어요. 과연 스피드가 날까요?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임팩트 순간에 내가 손목을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냐, 그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점프도 다 좋아. 그런데 임팩트 순간에 라켓을 너무 꽉 잡아. 그러면 손목이 굳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래서 다 좋은데 임팩트 순간에 너무 라켓을 헐겁게 잡고 있어. 그것도 역시 내 몸에 손목에 단련된 근파워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된다고 쳤을 때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만 가지고. 그래서 잘 보면 그립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제가 잘못된 그립에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라켓을 이렇게 2번 그립에서 물론 약간 1번으로 돌릴 때도 있고 2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2번 그립에서 이 상태에서 엄지만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하고 때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간혹 얘가 이래서 이렇게 때리려고 했는데 내가 타점이 너무 앞에 있게 됐어. 그러면 약간 돌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선은 2번 그립으로 때린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엄지는 이렇게 내렸는데 이때 이 엄지의 앞쪽 마디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힘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또 올라타도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엄지는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실은 보면 엄지는 이렇게 내려놓고 가볍게 감싸주는 느낌이 돼야지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되면 안 돼요. 그거 꼭 그립법에서 명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 검지도 너무 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내려도 안 되고, 너무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권총 잡듯이 잡았을 때, 라켓을 권총 잡듯이 잡았을 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이 세 손가락으로 라켓을 잡고 이 세 손가락으로 라켓을 잡아주고 검지는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공간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이 공간이 떨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딱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가 스냅 스피드를 강하게 만들어내려면 엄지에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면 여기가 힘이 들어가는 순간 경직돼 버리겠죠. 사실은 내가 이 헤드 스피드를 이끌어내려면은 얘는 힘이 들어가지만 이 손가락은 별로 힘이 안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지금 라켓을 세 손가락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네, 세 손가락 잡고 한번 쳐볼게요. 세 손가락이에요. 자, 또는 제가 이걸로 백을 쳐볼게요. 자, 보면은 이 헤드 스피드가 빨리 이렇게 빨라질 수 있도록 이 조건을 만들어 줬을 때 스피드가 난다는 거죠. 라켓을 꽉 잡고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강한 파워가 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라켓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헤드 스피드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다른 부분은 다 배제하고 다 좋다고 할 때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라켓을 엄지를 이렇게 손목이 편안하게 잡아줬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이렇게 잡아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조금 힘이 들어가도 손목이 덜렁덜렁 해야 돼요. 이렇게 덜렁덜렁. 네, 이렇게 덜렁덜렁 해야 돼요. 이게 꽉 잡아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잡아서 잡고 가볍게 잡았을 때 손목이 덜렁덜렁 해야지 내가 라켓을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라켓을 던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라켓을 꽉 잡아버리면 내가 치는 순간에 라켓을 너무 지나치게 잡으면 그러면 라켓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워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손목이 자연스럽게 덜렁거릴 정도의 그립의 악력으로 스매싱을 때려야지 이걸 너무 지나치게 꽉 잡는다든지 아니 너무 지나치게 가볍게 잡는다든지 가볍게 잡으면 전완근에 파워가 전달이 안 되고 너무 이걸 꽉 잡으면 손목이 경직돼서 내가 갖고 있는 파워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립은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뒤에서 한번 라켓을 잘 보세요. 그렇게 잡았을 때 보면 내가 이게 하나에서 뺐을 때 이 라켓 헤드가 이 상태에서 제가 코킹을 안 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안 내려가죠, 밑으로. 안 내려가고 헤드가 밑으로 안 떨어지고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손목 코킹을 최대한 뒤로 해볼게요. 자, 붙여놓고 손목 코킹을 최대한 뒤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때 팔이 먼저 올라가지 않고 걔도 이게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손목이 최대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를 안 나오는 못 내는 분들을 대부분 스윙 형태를 보면 이런 상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뒤에서 코킹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손목이 코킹이 떨어뜨려서 던져야 되는데 이 손목을 뒤에서 떨어뜨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뒤에서 손목이 충분하게 이게 떨어져서 코킹이 떨어져서 던진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자, 잡고 손목을 충분하게 코킹해서 떨어뜨리고 던지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할 사항. 이 손목이 제대로 코킹의 힘을 발휘하려면 들어갔을 때 뒤로 떨어질 때 이 손목이 미리 열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열려서 떨어지면 안 되고 내려갈 때는 이 상태에서 그냥 왼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올라가면서 열어서 때려야지 미리 여기서부터 열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는 여기서부터 한 번에 열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힘을 저장하려면 내가 여기 손목을 때릴 때 이 상태에서 뒤로 넘어갔다 오면서 이렇게 때려야지 이걸 미리 이렇게 손목이 넘어간 상태에서 갔다 오면은 파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뒤로 넘겼다가 오면서 이렇게 때려야지 미리 이렇게 넘겨놓고 손목을 이렇게 넘겨놓고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걸 여기서 손목을 이렇게 미리 열어버리면 내가 이 임팩트가 손목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강한 힘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목을 상태에서 그대로 떨어뜨렸다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열어 때려야 돼. 이렇게. 여기서 순간적으로 열어 때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열어 때려야지 여기서 미리 열어놓고 그럼 파워가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자, 이번에는 코킹을 안 하고 만약에 어깨 힘을 때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건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내가 어깨에다 스윙을 하면 결국은 내가 근육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리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게 스윙을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깨 근육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근육이 대형근이나 아니면 삼각근이나 이 부위를 이용해서 스피드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 끝부분에서 힘을 내려면 되게 힘들죠. 그죠? 이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킹을 해서 손목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하고 똑같냐면 내가 이 근육이 여기 붙은 것이 아니라 여기 붙은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그래서 이걸 당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걸 당기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스피드가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 더 분절을 시켜서 이 근육을 써서 스피드를 내는 거죠. 이렇게. 이 근육으로 얘를 당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거 조금 더 과장해서 설명하면 어깨 근육은 이렇게 얘를 움직이는 거고 손목 근육은 얘를 묶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하는 반경은 줄어들지만 순간적인 분절을 이용해서 스윙 스피드의 가속, 즉 가속도를 엄청나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워는 어디서 난다? 절대 어깨에서 나는 게 아니라 임팩트 순간에 내가 손목을 얼마나 강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여기서 코킹을 떨어뜨리고 던지는 거죠. 이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코킹을 하긴 하는데 지나치게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팔을 일부러 돌리려고. 그게 아니고 몸이 돌아가면서 코킹을 살짝 떨어뜨렸다 던지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했죠? 떨어뜨리면서 몸이 돌아요. 돌면서 던지는 거죠. 이렇게. 들고, 떨어뜨리고, 던지고. 들고, 손목을 떨어뜨리고, 던지고. 그 동작을 굉장히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들고, 손목을 떨어뜨리면서 던지고. 들고, 손목을 떨어뜨리면서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로 이렇게 막 돌리려고 하지 말고, 결국은 뒤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코킹. 코킹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파지법에서는 이 세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도 손목이 많이 경직되지가 않아요. 이 세 손가락의 힘과 엄지검지를 살짝 감싸주는 힘으로 스매싱을 때려야지 앞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엄지검지에 힘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손가락을 잡고 엄지검지는 가볍게 걸어줘서 자, 이렇게 세 손가락 잡고 엄지검지는 가볍게 걸어줘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피드를 이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 이 손목이 빨라지지가 않아요. 이게 세 손가락 힘 들어가고 앞손가락은 가볍게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라켓을 덜렁거릴 정도로 됐죠? 이렇게 했을 때 스피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그립은 어떻게 되는지 아까 설명됐죠? 그리고 손목은 어떻게 하는지 손목도 코킹 되는 거.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뭐냐면 스윙을 할 때 앞으로 던지려 하지 말고 약간 위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내가 여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헤드가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무 지나치게 앞으로 하면 내가 밀려고 하는 성질이 생겨요. 이렇게 밀려고 하는 성질이 생기면 회전하는 스윙에 그 원에 회전하는 원에 중심 반지름이 축이 이동하는 결과가 돼. 이렇게 이 축이 이동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임팩트 순간에 얘의 속도를 늦춰주고 이 속도를 빠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어깨 동무하면서 우리 이게 오리가름 해봤죠? 그러면 얘는 천천히 돌 때 같은 거리를 단위 시간당 예를 들어서 움직이면 얘는 천천히 얘는 굉장히 빨리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가 빨리 돌면 어떻게 돼요? 얘는 더 빨리 돌아야죠. 그런데 우리 인체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얘가 빨라지면 얘가 더 빨리 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회전을 하는데 어깨가 이렇게 축이 움직여 버리면 얘는 더 빨라져야 돼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인체 힘을 그렇게 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회전해서 이 원심력을 끌어내려면은 임팩트 순간에는 너무 지나치게 어깨가 앞으로 막 이동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어깨를 잡아주고 스냅스트로크를 강하게 때려야지 어깨가 계속 막 진행하면서 때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돌게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심력의 원리에 전혀 맞지가 않는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립법, 엄지 세 손가락, 엄지검지 가볍게. 절대 힘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코킹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붕하니 하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해서 코킹을 최대한 이끌어낸 다음에 던지라. 이때 손목이 뒤에서 최대한 많이 떨어뜨려서 올라가는 게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스윙은 우리가 이제
여기 9시, 10시, 11시, 12시면 스매싱은 일반적으로 10시에서 11시에다 차트를 보고 어깨가 돌아 나와서 11시에서 12시 사이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크러는 어깨가 돌아 나와서 12시에서 12시 반 정도 하이크러가 되는 거고. 일단 그 정도 알아주시고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하고, 오늘은 그 스매싱의 헤드 스피드 내는 방법.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던지려 하지 말고 어깨가 임팩트 돌아 나와서 임팩트 순간에는 계속 진행하지 말고 멈춰서 던지는 거예요. 멈춰서 위쪽으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해서 던지면 떨어지는, 이렇게 했을 때 헤드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 이 내용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스매싱을 한번 때려보시면 내가 기존에 있던 스매싱보다 조금 더 빠른 스매싱이 나올 거예요.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꽁쌤 레슨 피드백 용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V 체킹이라고 있어요. V 체킹. 자, 무슨 말이냐면 손목을 빠르게 쓰는 연습을 하려면 때리고 이렇게 바로 올라오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질 끌지 말고 때리고 V 체킹. 이 V자가 나오죠, 이렇게. 때리고 손목을 강하게 꺾어서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서 바로 V 체킹이 되면, V 체킹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손목이 질질 끌지 않고 강하게 임팩트를 해서 팔이 멈춰지면서 손목을 강하게 쓰는 이런 동작이 연습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V 체킹이 잘 되면 스윙을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처음에 이 임팩트 순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세 가지 조건을 지키면서 그립법, 그 다음에 손목, 코킹, 그 다음에 팔을 위로 뻗는다. 거기에다가 V 체킹까지. 요거까지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스매싱 때릴 때 임팩트가 강하게 때리는 이 느낌을 초기에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사실은 이것은 제가 중상급자들 스매싱 안 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레슨 피드백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 연습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꽁쌤 구독, 좋아요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